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교욱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오늘 구강모 LG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전기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텐데 지난달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어요. 이번 만남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삼성그룹과 현대가 만났는데 사실 이 두 그룹은 그동안에 간혹 만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정의선 회장과 이번에 LG의 구강모 회장 만남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물론 사석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단체로 만난 적은 있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정의선 회장과 구강모 회장을 떠나서 LG와 현대가를 통틀어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정의선 회장은 양재동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떠나서 저 충청도 청원까지 가 있습니다. 네. 지금 LG화학의 메인 공장이 충청도 청원 공장 바로 옆인데 거기서 지금 이 시각에 오찬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대부분 전문가들, 사장단을 대동하고 만났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상견례나 인사가 아니라 두 회사의 어떤 전략적 합의나 어떤 계약을 맺기 위한 사전 전 단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은 세계 제1의 지금 배터리 회사고 또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넘버 3, 4 가는 세계 최대 자동차였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관해서 어떤 중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재계 1위부터 4위까지 배터리 동맹이 구축이 되는 건데 정의선 부회장이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세계 지금 전기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잠시 좀 설명을 해 올리면요. 세계 전기차 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일란 머스크라는 이 천재 경영인이 하고 있는 그 테슬라. 네. 테슬라가 사실상 개척을 했고 테슬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후속 주자들이 속속 경쟁을 하면서 2등은 이 프랑스와 일본이 그 연대해 있는 이 자동차 르노 리스탄 이 회사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그다음이 우리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는 다른 업종에서 훨씬 빠른 데에 비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그 경제 여건이 달라지면서 앞으로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경유로 움직이는 차 이것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듯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생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좀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이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 면에서도 40% 이상이고요. 성능 면에서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LG화학 그리고 두 번째 삼성 SDI 이 두 회사가 아주 독보적인 선두고 SK이노베이션까지 포함할 때는 전체 세계에서 우리가 약 35%에서 40%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인데 네. 이 배터리가 만약에 한국의 자동차하고 겹칠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어떤 한 단계 훨씬 더 높은 도약도 가능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가 될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배터리고 이렇게 재계 빅4가 손을 잡는다면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지난번에는 삼성의 SDI를 찾아가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났고 또 이번에는 구강모 회장을 만나는데 정의선 회장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로 볼 때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1970년생이니까 구강모 회장보다는 8살 정도가 많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2살 내기 터울로서 우리 재계 3세의 나이들이
그냥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게 친구도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좀 더 다급한 입장이 현대자동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만들어서 당장에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공급을 받지 못하면 자동차가 더 이상 생산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최근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확보를 못해서 생산 중단된 이런 사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로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현대가 2030년까지 세계에서 이제 나르는 모빌리티 회사로 가겠다라고 웅장한 청사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배터리 안전적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의 SDI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도 큰 어떤 그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이번에 또 LG, 또 좀 지나면 SK 이노베이션까지 만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서열 순위나 역사 순으로 1, 2, 3, 4위 이 네 명의 이 재벌 총수들이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 동맹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회사도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좋을 뿐만 아니라 현대차 입장에서도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얼마쯤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알아서 거기에 맞춘 새로운 신형 기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맹은 매우 유효하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6.17 부동산 대책 이번 주부터 속속 시행에 들어가고 바로 내일부터 이제 잠실과 삼성,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말 사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들끓었다고요? 그렇습니다. 6.17 정부 김현미 장관이 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여러 번 말씀 올립니다만 그동안에 내놨던 20번까지의 대책보다는 상당히 그 대책의 적용 범위가 크고 강도도 상당히 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들끓는 또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또 청와대 사이트에는 너무 억울하다, 좀 고쳐달라 네. 이런 청원까지도 많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게 김포라든지 또는 파주, 천안 이런 지역에 이번에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정된 근처 지역에 좀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네. 또 30대, 40대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왜 우리 같이 처음 부동산을 사고 투기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데 전세 자금을 뺏어간다는 거냐 또는 우리가 첫 집을 살 때도 왜 중도금 융자를 막았느냐 이런 데 대한 좀 볼멘 소리 또 대치동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서는 2년 이상 살아야만 재건축 그 자격을 주겠다. 이것도 전례 없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이 삼성동 잠실 일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왜 내 재산인데 구청장의 허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좀 어떤 혼란 이런 일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네, 21번째 대책 강도가 이제 워낙 셌기 때문에 혼란도 계속 가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에 소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값이 좀 오른다고 하는 김포, 파주 이런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한다는 건지 어떤 카드가 있다고 보세요? 어저께 일요일인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상조 실장이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1년입니다. 1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히 기자들의 관심은 6.17 대책 또는 부동산 쪽으로 이제 모여졌죠. 네. 이 자리에 김상조 이 정책실장이 쭉 한 장시간에 걸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당근이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올라온 대로 30, 40 세대를 비롯한 많은 좀 소원 이거 좀 고쳐주세요. 6.17 대책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메이크 센스하다면 국토부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당근을 하나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리하다든지 30, 40이 좀 어렵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기본 억제 정책은 더 강화하겠다. 특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네. 말씀하신 대로 김포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들어가지 않고 투기 과열 지구도 들어가지 않아서 투기가 몰린다면 실제로 좀 투기가 몰리는 조짐이 있어요. 그 지구도 바로 또 투기 과열 지구로 조정을 하겠다. 결국 정부의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 그런 수단이 없어진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국민들도 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좀 동조를 해달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채찍과 앞서 말씀드린 당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기보다는 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김종인 지금 통합당 대표죠. 그분 옛날에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기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 저분은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은 현재 정부에 세금을 더 많이 때려서 부동산을 잡는 이런 정책으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동산을 절대 잡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강력히 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 지금 보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돈으로 안정된 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주거 복지를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자라는 좋은 취지에 출발했는데 예. 오히려 30, 40 세대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돼서 주거복지가 더 악화되는 이런 문제도 야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급을 좀 확대하는 여러 군데서 싸게 집을 더 지어서 그 집이 많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수요 억제 쪽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집이 공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정부 규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측면도 있고 궁극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평균 아파트 5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정책 기조를 좀 규제 플러스 또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급 정진 이쪽도 같이 하자 이런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당근 얘기를 하셨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그런 피해가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서 후속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아니면 이번에 갭 투자를 좀 못하게 막음으로써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도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고 국토부에서도 상당 부분은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갭 투자라는 게 그것을 상습적으로 여러 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투자인데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 처음 집을 사는 데는 자기 현찰을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재벌 총수 자녀 아니면 없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30%, 40%만 나머지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투기성 갭 투자만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제외되는 일반 선의의 특히 20대, 30대 그 실수요자들 오랜 기간 전세나 월세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의 개선책은 매우 화급하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율 경제일기 오늘은 부동산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도율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